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해 지역에 19일까지 최고 250mm의 폭우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폭우로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지하차도 운행 중 침수 위험에 처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을 알아봤습니다. 서울 등 도시에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위주의 기존 관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침수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의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등 운영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많은 사상자를 낸 이번 장맛비는 19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충청과 남부 지역엔 최고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또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사태 등의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혀나가고 승용차는 폭격이라도 맞은 듯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집은 흙더미에 파묻혀 흔적조차 찾기 힘듭니다. 역대급 물폭탄에 마을 뒷산이 폭삭 무너져 내려 경북 예천의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올해 장마가 시작된 이후 약 20일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가 끝나기도 전인데 최근 10년간 장마철 평균 강수량을 넘어선 양입니다. 이미 평년의 강수량을 1.1배 이상 초과해서 내렸습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약 1.2배 정도 초과해서 이미 장마철 누적 강수량의 평년값을 뛰어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올해 장맛비는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에 집중됐습니다. 이 지역에 8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충남 청양과 경북 영주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1000mm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우를 몰고 온 정체전선은 19일 새벽까지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비 피해가 심한 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이 10에서 60mm,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입니다. 그리고 18일과 19일 새벽 사이에는 일부 지역에는 80mm 내외 그리고 30에서 60mm 내외의 강수가 예상이 되는데요. 중부 일부 지역, 충청 이남 지역과 남부, 제주도 지역에 지금 현재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집안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펴보시고 하천 주변과 지하차도 등 지대가 낮은 곳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기상 상황이나 재난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고 위험이 감지되면 빠른 대피가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 큰 비가 내릴 때 안전한 운전 요령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좀 크게 발생했습니다. 큰 비가 내릴 때 지하차도는 이용하지 않는 게 아무래도 안전할까요? 우리나라 도로 구조는 업앤다운이라고 해서 오르막 내리막이 비교적 많은 나라입니다. 구릉지대가 많기 때문에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하차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하차도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모르는 지방을 갔을 때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자주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딴 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마구 따라 지나가면 안 되고
화물차가 지나가면 화물차는 키가 높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지만 승용차는 못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동급의 승용차가 지나가는 도로라면 괜찮지만 화물차라든지 진입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도로라면 일단은 우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전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였지만 지하차도에 들어선 이후에 갑자기 물이 불어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기어 변속 없이 또 속도를 늦추거나 또 높이는 것 없이 일정한 속도로 빠져나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고, 만약 차에 물이 찬다면은, 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 물이 찬다면은 차가 빠져나가는데 시동이 꺼진다거나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면 차에 미련을 갖지 말고 운전자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네, 큰 비가 올 때 지하차도를 최대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깊은 물웅덩이가 있는 도로를 지날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운전을 해야 안전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원칙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기 때문에 타이어 절반 이상 고인 물은 절대 가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타이어 절반 정도의 물이라도 지나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빠른 속도 그리고 늦은 속도보다는 시속 3, 40km 정도로 해서 일정 속도로 빠져나오는 것이 일단은 안전하고, 가급적이면 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위주의 기존 관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침수 피해를 막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계획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지난해 8월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 침수, 맨홀 뚜껑 탈락과 가로수 정비 중 감전 등으로 8명이 사망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140mm까지 비가 내려 당시 도심 곳곳이 삽시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당시 침수 피해들이 기상수문과 지형, 건축물의 취약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나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저지대 주택가와 반지하 노후주택 밀집 지역, 하천변 저지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도시개발이 우선인 도시계획에 잠재적 침수 피해를 분석한 방제 대책을 꼭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침수 취약 지역에 대규모 빗물 저류 배수시설 설치를 늘리고 복개 하천의 상부와 구조물을 걷어내 하천에 많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하천 수위를 실시간 관측하며 수문을 제어할 수 있도록 자동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시공학 전문가들은 동단위까지도 실시간 관측 가능한 강우량 정보를 활용해 배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현재 얼만큼의 물이 들어가 있고 얼만큼의 비가 내렸을 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그 펌핑 시설이라던가 또 그 유량을 어디로 배출시켜야 된다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그 실시간 모니터링 부분에서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은 또 방제공원 도입을 활성화하고 취약 건축물 집중 관리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이제는 기반시설의 성능을 평가할 때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외력과 배후지역 취약 요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재해예방 수자원 관리와 도시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과수농가의 표정도 울상입니다. 냉해와 잦은 비로 사과꽃이 수정이 안 되면서 낙과 현상이 발생해 생산량이 30%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이제 장마철 집중호우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지는 늘어지고 채 성장하지도 못한 사과들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와 강한 바람에 떨어진 겁니다. 지난 4월 냉해로 인해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한 데다 낙과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는 생육 성장의 걸림돌입니다. 장마가 길모래해서 사과가 낙하가 많이 되어지고 사과의 작황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 태풍이 온다 하면 우리 농가로서는 상당한 그런 피해가 오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침수 우려가 있는 가수원은 배수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주변 풀이나 흙을 제거하고 경사지의 경우 부직포 등으로 땅 표면을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온다습한 장마철엔 각종 병해충 확산이 빨라 방제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사전에 병해충 약제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제를 뿌린 후 6시간 이내에 비가 왔다면 비가 그친 뒤 다시 농약을 살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재해에 대한 대비는 재해 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보면 그 폭우 시에 물고 나가고 하시는데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농업인들은 호우 시나 태풍 시에는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은 시기, 기상이변 등으로 기후 예측이 어려운 만큼 배수로 관리와 병해충 예방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의 운영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먼저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대상지의 면적 기준을 3,000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로 상한을 둬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 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돼 일어나는 갈등을 막기 위해 신축 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 구역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재개발 사업 사전 검토 신청 기준을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토지 면적 40% 이상 동의율을 각각 10%포인트씩 낮추어 입안 제한까지 빠르게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서울시에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박경석 전장현 대표는 서울시가 전장현 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매일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 대표는 장애인도 버스를 탈 권리가 있는 시민이지만 저상버스가 아닌 장애인을 차별하는 계단버스가 여전히 많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버스 시위를 한 전장현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손해배상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4조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만들기 위해 4조 1천억 원을 투입해 신규 전동차를 도입하고 역사 환경 개선에 나설 방침인데요. 특히 장애인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점자 블록과 안내판을 정비하고 임산부 좌석 폭도 넓힐 예정입니다. 또 시내버스는 5,60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버스 3,800여 대를 도입하고 버스 정보 단말기를 마을버스 정류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은평구와 서울시 교육청이 지역 미래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 등은 4개 분야 17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주요 사업에는 청소년에게 대학생 멘토가 전공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과 청소년 전용 공간 재구성, 녹번동과 응암동 지역 중학교 설립 협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은평구가 저소득층에게 집수리를 지원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주민인데요. 임차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반지하와 자치구 추천 긴급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집수리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입니다. 지원비는 도배, 장판, 단열, 곰팡이 제거, 침수 경보기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